자, 1월 3일자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봅시다. 무슨 기사가 있나? 자, 1월 3일 첫 기사는요. 조선일보 첫 기사는요. 100만 채 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이 100만 채가 뭐냐면은 2015년 말에 300만 채가 텅텅 비었다. 100만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이제 100만 채가 텅텅 비었었고요. 입주가 안 됐단 말이지. 전체 가구의 10%가 빈집이다. 공급에서 관리로 정책을 바꿔야. 글쎄 이게 집이 그렇게 많나? 집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졌잖아. 그러면은 값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월세 값은 그대로인데. 내가 옛날에 자취할 때 월세가 20이었어요. 거기 되게 싼 방이었는데 요즘 그 무슨 신축 빌라 그런다 그러면 3, 40은 기본으로 그냥 넣고 들어가던데. 글쎄. 월세 값이 내려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지 않을까요? 하긴 뭐 월세 내리긴 싫겠지. 자, 뭐 두 번 쫄딱 망했던 이 남자 뻥튀기로 인생 뻥 뚫었죠. 라는 기사가 있는데 뭐 조선일보가 그렇지 뭐. 자, 트럼프 정보기관에 요청한 첫 기밀 브리핑은 북핵이다. 네. 이정현 책임 떠안겠다 탈당. 임명진 요구에 친박의 첫 행동 서청원 재경안 등은 안 떠난다. 아, 이정현이 탈당했네요. 어제 탈당했네. 그 장은 안 지지고 그냥 탈당하셨네. 저 사람은 이제 그냥 평생 조용히 살아도 그것만으로 모든 거지. 그 충성심을 만고해 보였잖아, 그지? 자, 이면입니다. 서울 8만, 경기도 15만 채 빈집 놔두면 곳곳 슬럼화된다. 인구 줄고 주택 물량은 쏟아져 저출산 고령화로 수요 계속 감소. 30년 뒤 강원 전남 4채 중 1채의 빈집. 일본 같은 충격 올 수도. 도시 미관 나빠지고 붕괴 위험, 범죄까지 늘면서 사회 문제된다. 선제적 빈집 대책 시급. 주택 공급량 통제하고 빈집 정비율 관리해야 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쎄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가격을 낮추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하긴 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뭐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일을 하든 할 텐데 그냥 집만 쭉 공급한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진 않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여러분. 물가는 계속 높게 유지하고 싶지. 에이, 자, 여튼 자, 일본 빈집뱅크 만들어 빈집 주인 임대 희망자 연결. 노인 입주 때는 월 41만원 보조금도. 보조금이 41만원이라고? 일본 쪽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최고 권위와 전통 조선일보 칼럼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아, 글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네, 뭐 몇 개는 좋아요. 조선일보에도 좋은 글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조선일보스러운 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3면입니다. 최순실의 승마 공주 덴마크 승마장 부근서 잡혔다. 정유라 이야기죠. 정유라 한국 송환 이번 주 20일 후다. 뭐 아무튼 송환 시기는 이제 단마르크의 결정에 달렸다고 합니다. 저기 단마르크 북쪽에서 잡혔네. 정윤의 씨 딸인데 이대 학장이 성적 조작 지시. 김경숙인가 이 사람인가? 류철균 교수가 한 말인데요.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 챙기라고 세 차례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경북대도 자랑스럽고 여의도도 자랑스럽고 뭐 우리나라의 뭐 위대한 대학들이시다. 자, 사면입니다. 친박의 역공 최경환 마지막까지 새누리 지키겠다. 예, 임명진이 계속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경환하고 서청원은 버티고 있다고 일면에 있었죠, 그죠? 새누리 인적 청산 갈등 심화 임명진 대친박 핵심 한쪽은 당 나가야 끝날 게임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 친박들은 임명진이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자, 반기문 안철수와 함께하는 빅텐트 가능성 충분하다. 이거는 이제 손학규 쪽 말입니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하지. 반기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고려해야 소선거구제 분열 후유증 크다. 안철수도 주장 연대 가능성. 박지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손학규 등 모셔와 대선 드림팀 만들겠다. 자, 오면입니다. 1위 질주에 기세오른 문재인 올해 대변역 시작. 문재인 정세균 화기애. 정세균은 새 대한민국 주인공 되기를, 문재인은 올해 들은 최고의 덕담이다. 민주당도 이제 제1당의 힘을 과시하면서 박근혜 표 정책 중단할 때 재벌 검찰 등 개혁 입법에 적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그 문재인이 혹시나 두 번째 대선 때의 그 노무현 당선됐을 때의 이회창처럼 자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때 이회창도 아무도 이회창이 안 될 거라고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노무현이 됐죠. 그런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야 이거는? 국회의장 집무실인 같은데 세균맨 인형이 있네. 자, 반기문 띄우는 김종인 제3지대로 가나. 뭐 반기문 안정감 주는 지도자로 거론. 문재인에는 당도 못 추스른 사람 비판. 요거는 김종인 쪽 말입니다. 뭐 신동화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 유승민 문재인 안보관 불안, 야권에선 또 빨갱이 타령이다. 그쵸? 뭐 문재인 쪽 그 뭐 보수 그 유김당이 이제 여당은 아니지만은 이쪽에서 문재인을 공격할 만한 거리가 예를 들면 만부원 같은 거지. 뭐 수십 년간 이어진 레파토리 아닙니까? 자, 야권 또 사드 방중 중고위급이 환대. 사드 문제 다음 정부에서 논의, 문재인 입장 전달할 예정. 야권에서도 중국에 이용당할 우려 있다. 저도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넘어가 봅시다. 자, 6면입니다. 충청 판세 급변, 최순실 유탄에 샤이 반기문 늘었나. 샤이가 뭐야? 충청권 지지율 문재인의 갑절 이상 앞섰다가 역전당해. 40대 반기문 지지율 작년 9월에 43%였는데요 12월에는 17로 급락했답니다. 최순실 사건 이후에 이제 야권으로 쏠렸다고 하네요. 사진은 그 전망대 찾은 김무성이하고, 김무성이 요즘 뭐하노? 그 다음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지원 이야기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호남에서 치고받는 이하 민주통합 필요. 국민의당 문재인이 분열 장본인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호남을 다시 끌어와야 되고, 사실 호남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그 아직까지도 아니고 국민의당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호남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들한테 우리가 얻을 건 없어요. 박 대통령 추가 간담회 등 여론전 적극 나설 듯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최근 방한 국정원장하고 김종인을 만나. 8면입니다. 그 은행과 봉이 김선달 공통점은 기반한 질문 던져서 상상력 키운다. 뭐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무한상상 경제학 수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상에 없는 금융상품을 개발해보라. 타임머신 개발의 과거로 돌아가 미래 정보 이용하는 금융상품. 교수가 강의하기가 싫구나. 자, 뭐 재미는 있겠죠. 강의가 재미는 있겠는데 얻어가는 게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나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10면입니다. 4위면입니다. 안종범 대한항공 인사청탁도 대통령 지시다. 쑥쑥 보시네. 박 대통령이 이름 불려주며 연임시키라고 해. 안종범 전 수석 특검서 진술. 최순실 지인이자 고영태 친척 실명 적힌 메모 업무수 접서 확보. 특검 조윤선 장관 금주증 소환. 조윤선이 좆됐네. 자, 홍완선 누구냐면은 전 국민연금 본부장입니다. 삼성합병 당의 위원 한 명씩 불러 찬성 종용. 예, 특검에서 진술했답니다. 특검 엄청 일 잘하네. 국공립대 11곳 총장 임용에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 국교련이 뭐냐면은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들의 모임이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의 연합회. 회장은 김영철이라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수사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경대도 지금 난리죠. 경대도 신임 총장 취임식이 어제 있었는데 그 2위 했던 이 김상동 교수를 수학과의 김상동 교수를 그 교육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1위 했던 김사희 교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것도 혹시 뭔가 개입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꾸준히 익수왔고 어제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개판이었습니다. 그 관련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달마시안 TV 검색해 보세요.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1위 우병우. 그래, 잘했다. 경찰 박지만 회장 비서 타살 혐의 없다. 사인이 심근영색이라는데요. 국과수에서 부검했다 그러는데 진짜 타살이 아닐까? 진짜? 11면에는 아까 이제 1면에 있었던 뻥튀기로 그 인생 성공 스토리 찍은 아저씨 기사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강남 귀족계 다복회 개주 또 갯돈 12억 원 먹튀라는 선정적인 기사가 있고요. 자, 12면입니다. 이혼 부부 같이 산 기간만큼만 연금 나눈다. 복지부 별거 가출 기간 제외 헌재 결정에 국민연금법 개정 조정. 원래는 이게 그 연금을 나눌 때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안 살아도 그 기간도 다 포함해서 하면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위헌 판결 받으면서 아마 그 같이 산 기간 동안만 하는 걸로 법이 바뀐 거라고 합니다. 바뀌는 거라고 합니다. 분할 수령자 6년새 3배 늘고 4050 이혼자 153만 명 최다. 실제 혼인기간 입증 어려워 앞으로 분쟁 크게 늘어날 듯. 그렇답니다. 문제는 언제든 터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AI 때문에 그 살처분된 닭이 3천만 마리가 넘었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자,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추방 사관 민노총 산하 전북 건설노조 인감 뺏긴다 일감 뺏긴다 당국의 추방 촉구 단속활동 인권단체 항의하자 사과 성명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13회원입니다. 지자체도 대입 설명에 유치 뛰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거 가치가 있는 기사들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좀 산만하네 오늘도. 어제도 신문이 좀 전반적으로 뭔가 산만했었었는데 오늘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8면입니다. 영국 택시기사 EU 속박 싫다. 독일 청년 난민이 일 뺏고 여성을 위협한다. 포퓰리즘 경량이 휩쓰는 유럽 특파원들이 들어본 민심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왜요? 황사 네 알았어요. 영국하고 독일에 특히 관련 사건이 많았죠. 다른 나라에도 사건이 터지는데 보도가 안 된 건지 아무튼 독일에 유독 이슬람 테러 관련한 사건이 많았고 이런 사건이 많아질수록 유럽인들은 안으로 이제 뭉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3차 대전이 터지겠지. 자, 튀르크 나이트클럽 테러 범인 오리무 중 IS 영웅적 전사가 공격 배후 자처. 트럼프 취임 즉시 오바마 지우기 나설 듯 전 대통령 행정명령 폐기. 요건 이제 러시아 외교관 추방 관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회는 오바마 케어 폐지 상정. 뭐 그렇답니다. 20면입니다. 문화면인데 문화면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21면에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3면에도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24면은 스포츠면인데 스포츠면에도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29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새해 나이 한 살 드려요. 아껴 쓰던 수명 1년 더 드려요. 이건 이제 건강관리 관련한 글이고요. 아예 기사 그 섹션 이름도 김철중의 생로병사네요. 아무튼 좋은 글 같으니까 읽어보세요. 집권만 하면은 나라는 사라져도 되는가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거는 한국 관련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관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을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지키려는 보수 세력이 내민 회심의 카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재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칼럼입니다. 자, 이제는 안보의 촛불을 밝혀야 할 때다라는 칼럼이 있어요. 전 육군 참모총장 육군협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뭐 딱 제목 보면 나오죠, 그죠? 어떤 글인지. 그다음 뭐 다른 얘기는 뭐 자, 30면입니다.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경제부 기자의 칼럼이 있어요. 그 미국 강달러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금리 문제도 그렇고 그 관련한 기사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7년의 화두는 검증이다 라는 김대중 씨의 칼럼이 김대중 칼럼
이 양반은 참 이름도 되게 좋아요. 대중이 클대자고 중간 중자야. 가운데 중자예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자, 그 부제가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 사태의 씨앗 부실 검증 때 이미 뿌려져 잘못 반복하지 않으려면 후보의 사상과 이념 교우 심지어 병력까지도 돌멩이 뒤집듯 다 까봐야. 네, 김대중식 칼럼인데,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이런 말할 자격은 없고 사실 박근혜는 뭐예요, 옛날에 그 대선 후보 토론회 할 때부터 까이고 있었는데 뭐 조선일보에서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할 자격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그냥 정론입니다. 레임덕식에 나올 수 있는 정론. 자, 무너진 영원한 제국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인화가 쓴 이제 그 소설 이름이 무너진 제국인데, 영원한 제국인데, 근데 지금 이인화가 그 최순실 사건에 개입돼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류철균이었나? 그러니까 이화여대 이 사람이 교수인가 그래가지고 최준실한테 이게 정유라한테 성적을 조작해 줬다 뭐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수사 중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면입니다. 대선 전 개헌 열차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칼럼이 있고요. 뭐 이건 뭐야? 시카미요, 이 사람이. 기고문인데,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 간사 전 노동부 장관이랍니다. 네, 개헌 관련한 이야기고, 대통령 이름 붙은 물고기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 대통령 이름, 그러니까 그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 연구나 과학 교육에 지원한 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데, 한국도 그래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글 같아요. 자, 사설입니다. 중국이 한국 군사정책 바꾸는 선례 만들면 재앙 온다. 요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 8명이 이제 중국에다가 사드 얘기하러 갔다라는 걸 소재로 한 글입니다. 뭐 나올만 했죠. 조선일보에서 나올만 했습니다. 자, 이정현 탈당 잘못된 일에는 책임지는 게 도리. 자, 정유라 스스로 들어와 조사받는 게 낫다. 뭐 그런 조선일보스러운 칼럼들이 있고요. 그냥 정론이네. 자, 조선경제는 뭐 노키아 실직자는 중소기업으로, 한국 실직자는 집으로, 그런 글이 있고요. 이게 메인 기사네요. 근데 뭐 특별한 이야기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진짜 특별한 이야기 없네. 뭐 쾌변 관련한 광고가 있고, 진짜 오늘 조선경제는 아무 얘기도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 보죠.